네, 오늘 증시 마감 시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권팀 김종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하다 결국 간신히 1990선은 지켰네요. 자세한 시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대외 호재, 즉 주가를 이끌 재료가 부족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등락을 거듭한 끝에 지난 화요일보다 3.35포인트, 0.17% 내린 1992.6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990선은 지켰지만 벌써 사흘째 보합권입니다.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유럽중앙은행 회의와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짙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국인은 581억 원으로 순매도에 나섰고 기관도 연기금과 투신권이 1,700억 원 가까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만 지수 하락을 틈타 2,000억 원 넘게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프로그램 매매는 96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주가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네, 전체 지수의 움직임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업종별로는 좀 다른 흐름을 보인 것 같습니다. 업종과 종목별 시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전 업종 가운데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건설업이 1.32%로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화학과 유통업, 서비스 업종도 1% 가까이 내려 약세였고 종이목재와 운수창고, 전기가스업만 1% 넘게 올라 대조를 보였습니다. 주요 투자자들이 갈팡질팡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혼조세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기관 매도에 밀려 0.15% 내렸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LG화학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1990선을 헤매는 사이 코스닥은 사흘째 상승세입니다. 코스닥은 지난 화요일보다 3.88포인트, 0.74% 오른 531.4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셀트리온과 CJ 오쇼핑이 보합권에 그쳤고 파라다이스와 다음, 서울반도체가 1에서 2%가량 크게 내렸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지지부진하지만 확인할 변수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달 초에는 유럽 ECB 회의와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등 국내외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예정돼 있는데요. 연휴 이후 국내외 증시 체크 포인트를 어예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반짝했던 글로벌 경기 부양책 효과를 맛본 국내 증시가 연휴를 지나면서 또 다른 국내외 이벤트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먼저 당장 오늘 열리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는 9월 이후 시장 개입에 대한 자체 평가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여기서 ECB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까지 도출된다면 증시 상승의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인 5일은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증권업계에서는 매출 51에서 52조 원대, 영업이익은 7조 4천억 원에서 7조 8천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삼성전자는 4분기 연속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애플의 아이폰 5도 이르면 내일, 늦어도 10월 초 중에는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보여 관련 종목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만 오는 8일에 예정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이 발표될지 여부가 변수입니다. 스페인 구제금융은 빠르면 빠를수록 긍정적 변수로 해석될 수 있지만 국내외 시장 교란 요인이 될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10월 초반에는 이제 시장이 좀 좋다가 10월 하반기에는 시장이 좀 약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초반에는 IT와 자동차와 같은 대형주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 편입을 하고요. 10월 하반기에는 보험 섹터 같은 약간 시장 방어적인 성격이 있는 섹터 위주로 포트폴리오 편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0월 초반에는 시장 교란 요인의 영향력이 큰 만큼 실적 가시성이 양호한 대형주 위주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어예진입니다. 3분기 중국 증시가 세계 최고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중국 펀드 투자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이 종합지수에 투자하는 중국 본토 펀드 대부분이 연 마이너스 10% 안팎의 수익률로 고전 중인데다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어 수익률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오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증시가 3분기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성장률 둔화와 상장사 실적 부진 등 경제적 요인과 갸오위갸오 영유권 분쟁 등 정치적 악재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이 중국 증시의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는 3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7% 초반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가 중국의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인데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PMI 지수가 1년 가까이 지금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는, 또 이런 상황을 타개해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또 대규모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발표하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신뢰를 크게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것도. 이 때문에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에 투자하는 중국 본토펀드 대부분이 마이너스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펀드 가운데 몸집이 가장 큰 이스트 스프링 자산운용의 이스트 스프링 차이나 드래곤의 1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6.18%를 기록 중이며, 두 번째로 큰 삼성 자산운용의 삼성 차이나 2.0은 마이너스 10.56%로 밀렸습니다. 한국투신운용의 한국투자내비게이터 중국 본토는 1년 수익률이 무려 마이너스 20%가 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본토펀드 대부분이 부진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환매 시점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지속적인 산업 구조 조정 효과로 기업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새 정부 출범 효과와 추가 경기 부양 정책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8일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시진핑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해소와 과거 정권 교체 이후에 투자가 활성화되었다는 부분을 본다면 이후는 주식시장의 반등 모멘텀이 기대가 됩니다. 특히 중국 증시는 현재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유 전략이 바람직하고요. 일정 정도 반등한 이후에 환매 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가 부진에 허덕이고 있지만 2에서 3년 이상 장기 투자를 고려하고 중국 펀드에 신규 가입할 경우 저가 매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오상혁입니다. 상장지수 펀드 ETF가 국내에 도입된 지 10년 만에 40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순자산 규모 면에서 세계 10위권에 들고 있지만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ETF 10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지수이 박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2년 상장지수 펀드는 단 4개의 상품으로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상품 수는 129개로 늘어났고 자산 규모도 3,400억 원에서 13조 4천억 원으로 39배나 커졌습니다. 개별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된 펀드인 만큼 일반 펀드보다 거래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10년간 증권사들의 참여와 관련법 개정으로 다양한 상품 출시가 가능해지면서 ETF 시장은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현재 ETF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5,400억 원까지 늘어 전체 주식 거래 대금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ETF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한국 ETF 시장은 미국과 독일, 영국 등에 이어 순자산 규모로는 10위, 하루 평균 거래 대금 규모로는 5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저희 내거는 비전으로서는 2020년에 한 자산 규모를 지금보다 한 10배 수준인 한 120조 규모로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위해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합성 복제 ETF 같은 신상품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그동안 우리 ETF 시장이 양적인 성장을 이어왔다면 이제는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 인력 부족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앞으로 해외 지수 ETF라든지 합성 복제 ETF라든지 다양한 신상품 개발에 저희가 노력하고요. 이를 위해서 자산운용사 간의 신상품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품 개발을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업계도 시장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인하와 다양한 신상품 출시를 통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고객들이 이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도구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신규 ETF 자산 운용사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그걸 분산시키는 효과를 하고자 또 이제 보수 인하란 이런 그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지금 운용 업계에 지금 ETF 업계에 들어와 있고요. ETF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ETF 상장 규모 요건을 종전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증액하고 소규모 저유동성 ETF에
자진 상장 폐지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상장 규정도 대폭 정비합니다. 그동안 상장심사 인력 부족으로 새로운 상품 상장이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상장 규정을 정비하고 상장심사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위한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증권시장의 안정적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대비책도 마련됩니다. 인버스와 레버리지 등 파생 ETF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파생형 ETF에 대한 신규 상장 제한과 증거금 100% 징수 등의 규정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ETF 시장은 향후에도 급속한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커진 시장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영호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증시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